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진에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통합 진에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스크적인 측면도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측에서 빠르면 10월 내에 합병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통합 진화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분석 방법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그어본 이런 저점을 올리고 있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추세선을 소폭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이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점점 마무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를 중심으로 아시아나의 계열사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의 통합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진에어와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가 아닌 만큼 합병 과정에서 주주를 설득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등에 따른 재무 부담은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사가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재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 LCC 3사의 작년 연매출 규모를 단순 합산해 본다고 한다면 2조 4,786억 원에 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기존의 LCC 1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매출액인 1조 7천억 원대를 뛰어넘는 규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3사 합병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진에어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일부가 좀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에어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LCC 항공사들 중에서 우수한 재무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403%대로 제주항공의 491%대보다 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도 5,272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과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은 부채 부담 같은 경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에 진에어 에어 부산의 재무와 작년 말 기준 에어 서울의 재무를 단순으로 합산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자산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대, 다만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2조 4,800억 원대입니다. 제가 이를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환산을 해 본다고 한다면요, 863%가 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긍정적인 점은 모두 이 LC3사가 현금 창출력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금 창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창출력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핵심 지표가 OCF라고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2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1,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어 부산의 1분기 OCF 역시 982억 원으로 저는 동기 대비 34%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OCF가 지난해 767억 원대로 전년 대비 1278% 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라던가 이자 수익 등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해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합병을 하고 난 후에 합산 재무제표를 봤을 때 리스크적인 측면이 어떻게 부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합병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LC 3사의 합병에 대해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들에게 계획을 좀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사줄 것으로 좀 청구하는 거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리 매각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한항공 측에서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서 에어, 인천을 우선 협상자로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7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늦으면 7월 31일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협상자 대상이 완료가 되고 매각이 인수가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유한테 최종 합병 승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0월 중으로 이 승인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10월까지 소송을 걸지 않으면 합병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이 가시화될수록 통합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 승인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와 미국에 대한 여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에어의 이제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추세선은 좀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때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마련해 있는 1분기의 최대 실적을 내면서 피크 아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이러한 우려라던가 아니면 환율이 만약에 약세를 보인다던가 유가가 하락을 한다던가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상단으로 이렇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 혹은 이 단기전 고점 부분까지 열려있다는 부분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통합 진행에 대한 기대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어떠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